구막사의 병사들. 두 번째. 끼익 하고 겉에 창문을 열고 이윽고 두 번째 안창마저 열었습니다. 막사 안에 찬기운이 싹 하고 느껴지더군요. 손에 든 손전등으로 우선 안을 한번 쓱 하고 훑고 나서 발디딜곳을 비췄습니다. 창문을 넘어 막사 안에 발을 디뎠죠. 창고로 쓰이는 곳이었는데 온갖 잡동사니 심지어 체육대회 때 쓰던 스피커, 징, 북, 장구 등등이 있는 곳이었죠. 창고 문을 열고 나와서 가까운 화장실에 있는 전구 덮개를 빼가기 위해서 화장실로 향했죠. 불을 켜기 위해서는 전체 전기를 차단해 놓은 두꺼비 집을 밖에서 켜야 했고, 그것도 행복안이 가지고 있는 키가 있어야 두꺼비 집 함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키더라도 들어오는 불도 몇 없었고 할 수 없이 어둠 속에 손전등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이미 막사에 들어선 순간부터 기분이 섬뜩해서 빨리 빼서 가야겠다 하고 화장실에 들어섰는데 세면장에 거울이 있습니다. 한쪽에 4개씩 양쪽에 총 8개, 샤워실에 4개가 있었죠. 이곳을 통해서 가는데 거울에 뭔가 휙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 바라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인가 하고 전구덮개를 얻기 위해 작업하러 갔는데 이 전구덮개라는 게 좌변기가 있는 곳에 머리 위쪽에 있습니다. 좌변기 머리 위에 하나씩 달려있는 전구를 덮고 있던 거라 다른 전구덮개도 있는데 이게 사이즈가 달라서 이곳에 있는 것만 맞았죠. 근데 좌변기 위를 불로 비춰서 봤는데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칸에도 확인해 봤는데 모든 칸에 없었습니다. 급 짜증이 났습니다. 다른 화장실로 가야 했기 때문이죠. 이 건물 내무실에는 관물대를 포함하여 기존 병사들이 썼던 물건들이 그대로 비치되어 있고 불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낮에도 절대로 안 지나다니던 곳이었어요. 하는 수 없이 시간도 많이 없었고 눈 꼭 감고 내무실 문을 열었죠. 환풍이 되지 않아 코로 들어오는 공기가 매캐하더라고요. 손전등으로 내무실을 쓱 훑었습니다. 초집중해서 빠른 걸음으로 반대쪽 출입문을 향하고 있는데 열고 들어왔던 문이 갑자기 쾅 하고 닫히는 겁니다. 순간 휙 문 쪽으로 돌아봤죠.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공포. 아마 바람 때문에 닫힌 것 같더라고요. 마음을 다시 진정시키고 출입문을 열고 행정실로 들어섰습니다. 중대장실 문은 또 열려 있더라고요. 호기심이 많아 평소 같으면 뭐 없나 하고 들여다보겠지만 잔뜩 겁먹어서 불가능했습니다. 화장실이 내무실 하나도 아니고 2개나 통과해야 하는 진짜 곤욕스러운 일이었어요. 다른 내무실 문을 열고 쭉 한번 훑었습니다. 이번엔 빼자마자 뛰어서 나가려고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내무실을 통과하여 화장실 문을 열었죠. 화장실 내부를 한번 쭉 보고 뭐 없나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고 좌변기가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에 2개밖에 남은 게 없더라고요. 그것도 제일 구석에 3, 4로 좌변기. 근데 좌변기 문이 다 닫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장실 좌변기 문이 닫혀 있으면 열어야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문을 열면 누군가 앉아만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까 말까 고민하다가 눈 감고 팍 하고 발로 차서 열었습니다. 감았던 눈을 힐끔 뜨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좌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슥슥 돌려 빼려고 하는데 갑자기 물소리가 났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 한 줄기 흐르고 손은 전구덮개를 잡고 다른 모든 몸은 가만히 있는 채로 고개만 살짝 뒤로 돌렸어요. 세면대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작은 소리도 굉장히 크게 들리던 탓에 물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도 선명히 들리더라고요. 다행히 그러고는 안 나더라고요. 무사히 전구덮개를 뺐는데 전구덮개를 닦은 적이 없어서인지 손이 새카맣게 돼서 얼른 손만 닦고 가려고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물이 켜져 있어서 아까 소리가 났는지 확인도 할 겸요. 다행히 아무것도 안 켜져 있더라고요.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려고 손잡이를 위로 올리는 순간 보고 있던 거울 속에서 무언가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시선은 세면대 스위치를 향해 있었기에 거울은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대략 아실 겁니다. 어쩌다 힐끗 거울을 본 건 아닌데 거울에 반사되어 느껴지는 무엇, 또 세면대 거울이 양쪽 8개인데 이게 마주보고 있어서 거울 속에 거울이 비쳐서 온통 거울 세상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정비고 거울만큼 이곳 거울도 만만치 않게 다른 거울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요. 아무튼 대충 손을 씻고 한 손에 손전등, 한 손엔 전구덮개를 들고 다시 나오기 위해서 내무실로 발을 들여놨죠. 문을 닫아놔야 돼서 화장실과 내무실 사이에 문을 닫고 내무실 중간쯤 왔을 때였을 거예요. 뒤에서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막사에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느꼈지만 보이지 않았던 그것.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제가 들고 있었던 손전등 불줄기에 비치는 것들. 순간 저도 모르게 휙 돌아봤어요. 근데 내무실 구석에 쪼그리고 무릎에 깍지 끼고 얼굴을 무릎에 붙이고 있는 형상이 얼굴을 제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손전등 빛이 강하지 않아서 확실히 비춰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비추고 있을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그런 형상을 보자마자 그냥 뛰었습니다. 문이고 뭐고 그냥 달렸어요. 또 그리 크지도 않은 막사인데 왜 이리 멀던지 들어왔던 창문이 눈에 들어왔고 미친듯이 달려서 중대로 왔었습니다. 전구덮개를 선임에게 건네고 저는 상병님 가져왔습니다. 수고했다. 근데 뭐 그리 헥헥거리냐?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해서 너무 무서워서 뛰어왔습니다. 겁도 많은 놈이네. 수고했다. 그거 끼워두고 개인 정비해. 예, 알겠습니다. 근데 들어갔던 문은 다 닫아놨지? 잘 못 들었습니다. 아니, 네가 들어갔다 나온 창문 닫아놨냐고. 시간은 못하겠지만 닫고는 왔을 거 아냐? 예, 물론 닫고 나왔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쉬고 8시에 온수 나온다니까 그때 맞춰서 씻을 준비해라. 알겠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속으로 젠장을 연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문을 열고 왔거든요. 이거 당직사관 순찰하다가 걸리기라도 하면 방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구막사에 도착했죠. 내무실과 창고 안쪽 출입문도 열어놨지만 차마 이 문을 닫으러 갈 용기는 나지 않더라고요.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살짝 고개를 집어넣어 창고 쪽 출입문을 쳐다봤는데 화장실 문이 열리더라고요. 화장실 문은 아까 나오면서 닫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누가 창문 열려 있어서 뭐 있나 해서 들어갔던 거라면 그게 사람이었다면 불빛이 보여야겠죠? 손전등에 희미한 빛 한 줄기도 없었어요. 또 한 번 시겁해서 이중창 중에 겉에 창만 대충 닫는 둥 마는 둥 하고선 중대로 미친듯이 다시 뛰어왔죠. 그리고 8시에 씻고 10시에 취침해서 1시에 근무를 나갔답니다. 근무 중에 선임에게 구막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저 일병님? 근데 구막사는 왜 사용 안합니까? 글쎄, 나도 밥이 안 돼서 잘 모르겠다. 왜 중대원 사진 같은 것도 그대로 있고 화장실 보면 그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언뜻 들었는데 그 막사를 쓰던 중대가 해체돼서 그렇다던데? 무슨 사고라도 있었습니까? 글쎄, 나도 들은 건데 중대원들이 너 같은 막내 있잖아. 중대에 갓 들어온 막내를 내리갈굼 했나봐. 그래서 자살했습니까? 화장실에 전투화끈 묶어서 몸에서 죽었다고 하던데. 거기 들어가 봤지? 예, 들어갔다 왔습니다. 아까도. 거기 내무실 있잖아. 거기가 그 죽은 놈이 쓰던 데라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거긴 가지 말아야겠습니다.
거기 화장실을 가면 안 되는데 3, 4로 있잖아. 거기가 그놈이 죽은 데라고 하던데. 그랬습니다. 막사가 비워졌던 이유가 중대 내 왕따로 인한 인명사고로 인해 한 병사가 자살을 하고 직간접적으로 괴롭힘을 주던 중대원들과 중대장에게 책임을 물어서 중대 해체를 했던 거죠. 사진과 같은 것들이 그냥 있었던 것은 치우려고 했지만 치울 때마다 막사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통에 치우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곳에 창고만 이용할 뿐 다른 시설은 잘 이용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아까 제가 보았던 것은 사건의 서말에 불과했죠.